네, 안녕하세요. 공연무대 음악의 이해 2주차 수업을 맡은 김웅입니다. 어, 잘 지내고 계셨나요? 어느덧 2주차입니다. 네, 저번 주부터 이제 개강을 한 건데, 빨리 뵙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집에서 계신 게 좋으신가요? 저도 사실 이제 수업을 하면서 또 이제 수업 받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집에서 지금 다 수업을 받기도 하고, 수업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익숙해지기도 했어요. 수업을 받을 때도 당연히 학교를 가서 강의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대답을 하면서 뭐 수업을 했을 때도 참 좋았는데 이렇게 비대면 뭐 영상으로 이제 수업을 받으니까 좋은 거는 필기 시간이 좀 놓치지가 않아지고 너무 빨리 교수님이 말씀이 지나치면은 끊고 뭐 쓰고 이런 시간들이 현장에서는 없지만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은 잠깐 멈춰놓고 필기를 하기도 하고 잠깐 딴 생각으로 그 부분이 넘어갔으면은 다시 되돌려서 보기도 하고 뭐좀 편한 것도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얼른 익숙해지셔서 뭐 제 수업 말고도 다른 수업도 아마 이런 식으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될 텐데 잘 익숙해지셔서 빨리 적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래 개인적인 원래 사유가 있어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는 좀 일을 좀 중단된 상태에 있다가 이제 강의가 시작되면은 복귀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보니까 대한민국 혹은 뭐 세계가 지금 전체적으로 멈춰 있죠. 뭐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쨌든 적응을 하고 헛되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니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학교를 왔던 꿈, 그리고 목표 지금 아직 뭔가 몸에 뭐 안와할 수도 있겠지만 학기가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이제 재학생분들은 논문 준비라던가 1년 또 금방 지나가니까 그런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입생분들께서는 또 어, 이제 준비를 잘 하다가 이렇게 수업을 잘 듣다가 학교를 가게 됐을 때 얼른 적응할 수 있도록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러프하게 좀 간단하게 훅 훑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주저리 예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도 했고, 음, 인류 우리가 인문학을 배우는 건 아니지만 호모사피엔스 뭐 인류 사회 뭐 자연스럽게 생긴 그러면서 예술 문화 그러면서 인류는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요 말인 것 같아요. 인류는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창작에 대한 활동을 대단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떤 거를 새롭게 만드는 발명품이라는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적으로 뭐 공연이라던가 뭐 작품이라던가 글 쓰는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등등등 나라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응원을 하죠. 그것들이 인류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걸 사람들은 알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했을 때 당연히 뭐 돈을 빼앗기도 하고 노동력을 빼앗기도 하고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빼앗기도 하죠. 실질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나 뭐 많은 남미 사람들은 옛날에 그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어, 뭐 불어, 영어, 음, 포르투갈어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들의 언어가 있었지만 그렇게 정복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도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이제 침략을 당했을 때 우리나라가 당연히 언어도 뺏기기도 하고 이름도 뺏겼는데 항상 그리고 나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거를 굉장히 탐을 냅니다. 그게 이제 그 민족의 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 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나라별로 혹은 뭐 나라별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역사라고도 생각을 하니까요. 자, 공연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야기, 내용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생겼는지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사회가 생겨나고 갈등이 조장되고 하다 보니 어떠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이 궁금하기도 하면서 나의 주장, 나의 감정을 이제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공연이 된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류는 이제 뒷담화를 하기 때문에 결속력이 생기고 그만큼 사회가 잘 유지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그 뒷담화라는 것은 이야기죠. 어떤 대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고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한 인종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이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스토리를 내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연이라는 것은 음악으로 그리고 몸짓으로 노래로 악기 연주로 그림으로 마술로 서커스로 인형극으로 여러 가지 변형이 되고 발전이 되기도 했죠. 이런 것으로 우리는 공연을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원하니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무엇을 원할지 사람들은 뭘 원하지? 라고 하면서 예상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연 기획,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는 그렇게 깊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아예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음악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혹은 이제 뭐 점심 시간, 이동 시간, 그때 아무렇지 않게 이어폰을 꼽으며 다니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은 음악보다는 영상이 많이 발달되면서 영상을 많이 보는 경우도 좀 있죠. 차트를 보면서 누가 1등을 하는지, 또 무료한 시간, 뭐 친구를 기다리던가, 수업을 기다리던가, 그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산책을 하면서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 대신으로 따르릉 소리보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설정해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일어날 수 있도록 혹은 밥을 먹으면서 컴퓨터를 하면서 여러분들 컴퓨터 지금 하면서 혹은 지금 핸드폰으로 이걸 들으면서 뭐 음악을 틀어놓을 수도 있죠. BGM으로 제 목소리만 나오는 게 좀 심심하니까 그럴 때는 BGM으로 그냥 아무 음악이나 틀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거나 컴퓨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음악은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제 원래는 영상 중에 하나가 비긴 어게인 장면이었는데 그걸 올렸다가 이제 잘렸어요. 저작권에 대한 거. 사실 제가 수업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할 건데 네, 수업 준비를 하면서 네, 제가 그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래 영화에 대한 편집을 하게 되면은 그걸 올렸을 때 이거는 홍보의 수단이라고 해가지고 저작권법이 그렇게 원래 걸리지가 않아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일요일 날에 이제 TV에서 하는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허용이 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편집을 해서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는 영화 홍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원래는 놔두기도 해요. 저도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올렸는데 유튜브에서는 어쨌든 제가 편집한 그 시간 동안 그게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게 안 됐었는데 이게 오프라인 수업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는 있어요. 원래는 제가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 수업의 목적으로 그런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사용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수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서 뭔가 지불을 하거나 이런 문제지 원래는 통용이 되지만 오프라인 수업 때는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간과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수업 중간에 끊겼을 수도 있어요. 오늘 수업도 좀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최대한 안 걸릴 만한 것들을 좀 우선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작권법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예요. 어떤 과목으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어떤 수업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는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박사과정 수업 때 저작권법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아예 한 학기 동안 그걸 배웠습니다. 좀 깊은 내용이 있긴 해요. 여러분들 어쨌든 창작하시거나 기획하시거나 무대에 서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 음악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공연에는 어떠한 역할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뭐 음악의 이제 전부인 콘서트라던가 뭐 오페라라던가 이건 당연히 뭐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음악을 들으러 가는 거니까. 그리고 연극에 대한 거나 뭐 마임이라던가 이런 거는 동작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그 가운데 있는 혹은 이제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요? 네, 정보 전달. 노트르담의 파리라는 작품에서 보면은 앞부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 시기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들은 이러한 위치에 처해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정보 전달에 대한 거. 그걸 당연히 나레이션으로 그냥 얘기해도 되겠지만 음악과 춤과 어쨌든 장면을 보면서 좀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품의 이제 감성, 렌트라는 작품에서 이제 나왔던 것처럼 노래 가사말에 담겨진 내용,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 감성을 전달하고 싶어요. 함축적으로 이제 뭐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 작품에 대한 뭐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는 느낌. 우리가 자기소개를 할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딱 중요한 것만 얘기하죠. 나이, 뭐 전공, 뭐 사는 곳, 뭐 뭘 좋아하는지. 굳이 짧은 뭔가 가볍게 소개한 자리에서 짧게 하지. 뭐 제가 어디서 태어났고요. 뭐 어릴 때 어떤 친구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노래 혹시 따로 들어보셨나요? 또 렌트에는 또 좋은 노래들이 많기도 하고 그냥 뮤지컬이 아니라 그냥 음악만 감상을 했을 때도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감정 전달에 대한 거 작품이 잘렸지만 캐치라는 이제 메모리즈라는 원래 작품을 제가 올려드렸다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킬 앤 하이드로 제가 대체를 했습니다. 어떤 감정에 대한 거를 물론 연극에서는 뭐 대사를 통해서 그 호흡과 뭐 목소리 성량과 호흡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 나 슬퍼. 라고 그냥 말만 하면 슬픈 느낌이 안 되죠. 아, 나 슬퍼. 이럴 수도 있겠고. 아, 나 기분 안 좋아. 이거를 아, 나 기분 안 좋아. 말하는 속도로 따라서 기분 안 좋은 게 이렇게 짜증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나 기분 안 좋아. 슬플 수도 있겠죠. 아, 나 기분 안 좋아. 화를 낼 수도 있겠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는 감정 전달을 합니다. 대사를 통해서. 근데 이제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음악을 통해서 좀 더 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키레나이드에 제가 악과 선이 이제 싸우는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대비되는 거를 일부러 그 작품을 이제 보여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게 연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라는 작품에서 이제 그냥 대사만 하면은 좀 지루할 수 있으니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런 사람을 만났어 라고 하는 것들 연극에서 대사 역할을 하는 그게 연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를 보면서 마지막 피날레의 역할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마지막에 이제 꽝꽝꽝꽝 와 이런 식의 박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편집을 해요.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웅장하게 끝내는 느낌. 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작품에서 아예 따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극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시그니처인 음악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니면 이제 그 했던 곡들을 한 번에 편집해서 신나게 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앵콜곡 같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배우들이 나와서 그 노래에 맞춰서 인사도 하고 박수도 받고 커튼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사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뮤지컬 음악에서는. 자, 결국에 이 뮤지컬이라는 공연 작품에서 음악의 역할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스토리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음악이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물론 그런 극도 있겠지만 오페라 뭐 그런 장르는 애초에 그렇기도 하죠. 뮤지컬에서도 물론 대사 자체가 이제 노래로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사가 없이. 하지만 이제 뮤지컬이라는 것은 연극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음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죠. 잘 어우러지는 건데 음악이라는 것은 스토리 연결이다. 스토리 연결이라는 것은 그냥 작품이 하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뮤지컬에 대한 장르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음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어쩌면 그냥 BGM, 그러니까 배경음악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그걸 사실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뭐 지금 석사과정인데 그거를 모를 리는 없어요. 음악을 작곡을 하고 만들고 혹은 그것을 연주를 하고 부르고 아니면 그들을 기획을 하고 매니지먼트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러한 역할이 있는 음악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던가 그러진 않습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자, 이제 뮤지컬에서 그래서 정리하면 감정, 줄거리, 분위기, 연기, 대사, 피날레 같은 장면의 역할을 하는 음악은 반드시 스토리를 전달해야 한다. 다른 공연은 어떨까요? 뭐 케이팝 콘서트라던가 음악 콘서트는 말할 게 없죠. 음악은 그냥 그걸 보러 오는 거니까 그걸 들으러 오는 거고. 자, 마술에서도 분위기 같은 거를 막 뭐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던가 지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로 나오기도 하죠. 한국무용이라던가 현대무용, 발레 이런 것들도 당연히 반주로서 그냥 무용만도 할 수 있겠지만 의도되게. 하지만 음악이 있으면 더욱더 흥미로운 작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오페라도 당연히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거고 연주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미술작품 전시가 자체도 이게 이제 미술이지만 보는 것이지만 BGM이나 이런 걸로 분위기를 맞출 수도 있어요. 요새 뭐 김포에서 하는 반고흐 그 작품에 대한 전시는 영상으로도 이루어져 있어요. 지나가는데 그냥 그림만 걸려있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 그리고 벽면 이게 계속 바뀌면서 그 아티스트의 작품이 바뀌기도 합니다.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음악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기도 하겠죠. 자, 물론 조금 예외인 것도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티스트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가운데 피아노를 놨어요. 당연히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거로 생각을 하겠죠. 들어와서 피아노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갔어요. 네, 이 작품 존 케이지라고 미국의 작곡가인데 이분이 이제 이 4분 33초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작곡 전공을 했었어요. 공부도 했었고 작품도 쓰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 우연성이나 불확실성 이것도 음악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4분 33초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앉아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조용히 퇴장했었습니다. 뭐 그때는 뭐 관중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있을 수 있겠고 앉고 일어났을 때 의자에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겠고 뭐 피아노를 여 닫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피아노마다 여 닫는 소리도 다르다라고 했었으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은 이 4분 33초 라는 뭐 특별한 경우도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 뭐 행위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제 공연 음악 좀 더 이제 예외적인 상황도 있지만 더 음악이 접목된 거를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영화 음악에 대한 거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도 한번 얘기를 또 해볼 거예요. 자, 영화도 영화관이 있죠. 공연하는 것도 공연장이 있습니다. 라이브로 진행되는 공연과 사전에 녹화를 하고 편집된 영화관, 이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초반의 시작은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영화에는 무성영화랑 유성영화가 있습니다. 무성영화는 말이 없는 것, 소리가 없는 것. 유성영화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무성영화의 대표적인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네, 찰리 채플린. 저희 때는 그래도 TV 틀면은 틈틈이 나오기도 했는데 요새 분들 아마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어떤 감독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했던 코미디 배우이기도 죄송합니다. 이 코미디 배우이기도 했던 찰리 채플린이 어, 이제 대사 없이 이제 화면에 서 있는 동작으로만 흑백 영화예요. 이제 콧수염 기르고 모자 쓴 그래서 코믹적인 요소를 많이 어, 표현을 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스터 빈이라는 개그적인 코믹한 연기를 하는 물론 그러한 영화가 있긴 했었지만 그거는 이제 사실 컨셉이었고 찰리 채플린은 그 당시 기술로는 어쨌든 이제 무성 영화로만 대체되는 것들이 무성 영화로만 나왔던 것들이 많았죠. 물론 내용은 있었습니다. 뭔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공장에서 기계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 모습을 좀 패러디해서 그것들을 이제 뭔가 소위 말해서 지적을 한 거죠. 자, 영화도 이제 색깔이 다른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화관이 만들어지고 무성영화라는 것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당연히 찾아가서 봤겠죠. 근데 영사기를 돌리는데 너무 시끄러웠대요. 그래서 피아니스트를 데려다가 피아노를 치게 했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산란 효과. 또한 카페에서 이제 뭐 그걸 틀었는데 사실은 초창기 영화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카메라를 한 대를 어디에 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면만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그것도 보러 왔대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초반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산란의 효과로 인해서 이제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고급 극장들은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고용해서 이제 그 음악을 연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악이 이야기 전개에 좀 도움이 되네. 그러면 이제 같은 장면 꼭 이 부분에서는 꼭 요 음악이 나오도록 악보집이 만들어졌대요. 그냥 뭐 배경음악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이 장면에서는 꽝 하라는 거 나와라. 여기는 좀 더 빨라지는 음악을 꼭 넣어라라고 하는 이제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음악이 나오도록 영화 음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룰이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급할 때는 뭐 뛰어가겠죠, 장면에서. 그러면은 어떤 이런 악기가 연주해야 된다. 슬플 때는 이 악기가 좀 더 주로 나와라. 악당이 몰래 다가갈 때는 이런 음악을 연주해라. 이런 룰이 좀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로 유성 영화가 세상에 나오자 이제 감독들은 대사와 연기만으로 충분히 내가 원하는 감정이 전달이 될 거라라고 생각했지만 관객들은 이미 음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에서는 음악이 삽입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운드 트랙이 만들어지고 앨범이 만들어지고 그 앨범은 히트 앨범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때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디카프리오가 나왔던 그 영화에서는 셀린 디온이 노래 불렀던 그 음악이 굉장히 히트가 되기도 했고 그 전에는 보디가드, 위트니 휴스턴. 네. 저는 그 세대였습니다. 네. 요새는 뭐 물론 애니메이션이지만 레리코 이런 것들은 영화를 보는 팬들이 그러니까 영화 팬들이 이제 그 음악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이런 식으로 음악이 따로 히트를 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초반의 영화 음악은
효과를 쉽게 알아채기는 쉽지 않았어요.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 관객들도 이거 재밌었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시각적인 효과, 나 잘 봤다 재밌었다라고 하지. 지금도 요새도 그렇죠. 이건 옛날뿐만이 아니라 요새도 어떤 영화를 보면 재밌었다라고 하지만 음악 잘 들었다라고 하진 않아요. 몰입을 해서 시각적인 효과를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음악이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혹은 뭐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도 음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현기증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장면을 두고 실험을 해봤대요.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는 장면에서 음악을 없이 본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냐, 혹은 음악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느꼈냐라고 했더니 음악이 없이 본 사람들은 어떤 남자가 탐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여자를 따라가는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고, 거친 신디사이저의 음악을 깔고 보게 했던 사람들은 이 남자는 살인자다. 그래서 여자를 이제 범행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다라고 했던 답이 나온 그런 실험도 있다고 해요. 엄청난 효과인 거죠. 그 남자가 되게 정의로운 탐정이기도 하고 음악이 바뀌었다고 살인자일 것 같다는 생각도 느껴지기도 하고, 주인공이 텅 빈 거리를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거기서 진행되는 악기와 연주 기법에 따라 이 남자는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처량하고 슬프게 가는 건지 당연히 음악이 나오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이런 음악은 영화 감독들이 직접 영화에 쓰이는 음악을 작곡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아니면 이제 작곡가랑 팀을 이뤄서 작품을 할 때마다 그 팀이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이제 외주 작업을 맡기기도 하겠죠. 이 장르에서는 이 작곡가 팀이 어울리겠다. 드라마 OST 영화 음악 이런 식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석사 과정의 수업을 배웠을 때, 저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배웠었는데 수업 중에 영화 음악에 대한 수업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저는 전공이 원래는 노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작곡을 하기도 했는데 영화 음악을 이제 만들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어떤 작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맞게 이제 처음엔 잘 모르니까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음악을 넣어오세요 라고 해서 피드백 받고, 그러다가 작품을 받아서 원하는 대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다 우연찮게 어떤 영화 제작과를 다니는 전공생, 학부생이었는데 졸업 작품으로 단편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 음악을 작업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몰라요.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작곡을 하고 음악적인 전공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음악 전공이겠죠, 대부분. 근데 석사 과정에서 이러한 수업을 듣고 나서 혹은 다른 수업을 듣고 나서도 어떠한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또 꼭 공연 분야가 아니지만 영화와 드라마 음악에 대한 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고, 그만큼 비중이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만 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또 제가 원하는 수업에서 원하는 거기도 하고. 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제 보실 때 혹시라도 끊어지던가 혹은 이제 유튜브에 올렸을 때 잘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참고하라고 이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다 이제 있는 자료들이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이거 수업에 대한 내용을 올려드렸을 때 그게 좀 끊긴다,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유튜브를 참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김진규님의 드로잉쇼라는 작품입니다. 잘 보이실까요?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이제 이 공연은 이렇게 뭐 무심한 듯 혹은 이제 굉장히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래도 그림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음악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이제 색칠까지 뭔가 명암까지 하는 모습. 그리고 초반에는 그림을 그릴 때는 이제 굉장히 급진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음악으로 인해서 공연과 같이 잘 어우러진 거죠. 뒷부분에서는 뭔가 이 나폴레옹의 뭔가 이 업적을 뭔가 뭐 기리듯이 음악도 이제 좀 웅장하게 바뀌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이 드로잉쇼는 직접 가면 좀 더 재밌어요. 요새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몇 번 가봤었거든요. 우리나라 관광 상품의 또 하나였어요. 이게 뭐 난타처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공연 상품 중에 하나. 그래서 극장도 굉장히 좀 많았었고, 근데 공연 산업이 뭐 한때 많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극장도 많이 줄기도 했다고 했는데, 뭐 어쨌든 갔을 때는 이제 이 작품 말고 여러 가지 작품을 이제 해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관객을 보면서 뭔가 뭐 코믹적인 춤이라던가 동작을 하다가 뒤에 돌아서서 살짝 뭘 하나 선을 딱 그려. 그리고 또 앞에 관중을 보면서 관객을 보면서 막 이렇게 또 놀아. 그러다 또 툭툭 해. 그러다 보면서 이제 이게 그림이 되고 이러한 것입니다. 드로잉 쇼. 뭐 테마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한 음악에 맞춰서 작품을 그리는 건데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음악이 있으면서 굉장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뭐 몸짓, 뭐 주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음악으로서 이제 효과가 날 수 있겠죠. 자,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무용의 태평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박사과정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이현숙님 무용수고요. 태평무, 뭐 한량무, 살풀이, 처용가 이런 주제들이 있어요. 다 내용이 다른데 이 태평무라는 것은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 성대를 기원하기 위하여 왕비나 왕이 직접 춤을 춘다는 내용을 담은 창작무입니다. 이쯤 보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장중하면서도 빠른 발놀림이 특징입니다. 한국무용은 굉장히 좀 선과 느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빠른 발놀림 이런 것들이 좀 경쾌한 장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악에 대한 것도 기존에 내려온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겠지만 공연에 맞게 각색하고 창작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그 음악을 당연히 지금 이 태평무에서는 뭐 경기도의 굿에서 사용하는 장단을 연주한 건데
대부분 이렇게 주어지는 걸, 아무래도 국악은 전통적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전통적인 그거를 연주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물론 새롭게 좀 각색을 하거나 편곡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 주제가 있어야겠죠. 어떤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 몸짓이던 행위던, 그리고 무대와 조명,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질 거예요. 이렇게 공연장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집중력도 높아지고 공간, 사운드, 조명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잘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공연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연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버스킹, 흔하게 우리가 길거리 공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홍대 뭐 길 가다 보면은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개그적인 요소로 공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연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럼만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곳에서는 뭐 좋은 사운드, 뭐 조명 이런 거를 기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불특정 다수의 그런 관객을 만나는 또 매력이 있습니다. 그 관객들도 그 공연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연성, 그냥 나는 친구랑 놀려고 갔는데 어떤 공연을 보게 되고 그 공연의 팬이 되기도 하고, 그런 우연성이 있기도 하겠죠. 자, 다음 공연 보시겠습니다.
네, 한대철님의 마임이었습니다. 마임이라는 퍼포먼스는 사실은 음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이제 관객이 참여하고 뭔가 풍선을 불면서 극을 진행할 때 말이 없기 때문에 의도치 않는 지루함이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대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행위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겠고, 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웃고 신기해할 수 있게 BGM을 깔기도 합니다. 이렇게 뭐 클래식 음악을 주로 많이 깔아요. 왜냐면은 나중에 저작권에 대한 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작권 때문에 클래식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을 해도 돼요. 우리가 종종 그래서 뭐 음악이라도 뭐 가수들의 어떤 부분에서 클래식 많이 들었던 게 나오기도 하고, 캐논 변주곡 이런 거, 방송국에서도 오프닝 무대로 어떤 클래식 음악이 까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음악은 뮤지컬이라던가 어떤 음악 공연이라던가 그것처럼 주인공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렇듯 조연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배경음악이지만 그 흐름에 대한 거, 속도, 이런 것들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마임도 어쨌든 공연장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참여를 할 수도 있겠고, 어른들이 나와서 또 어떤 좀 우스운 몸짓들, 개그적인 요소들을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것도 공연이죠. 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태양의 서커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연이죠. 작품마다 이제 긴장된 느낌, 분위기 틀린데 역시 사용된 악기와 연주 기법으로 어떠한 나라를 연상되는 그런 느낌이 나오기도 하고 극적인 효과를 나오기도 하죠. 다음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7 천하영장 정책거리 모델 13개의 참가하는 팀이 북쪽에서 이어진 팀 소개합니다. 자, 이번에 함께할 팀은 유다의 숲 팀입니다. That's correct. Here comes the Forest Party of Culture. 많은 학생들이 오늘 이 팀을 참가하고 있는데요. A lot of student participants are here. 2017 청춘별곡이라는 주제로 청춘들의 생각과 삶을 축하하고 표현합니다. The song Youth 2017 is used to express the thoughts and lives of youth by singing and dancing. 멋진 춤 기대하겠습니다. 문화의 숲 포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천안 흥타령 춤축제의 거리 퍼레이드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네, 무대였습니다. 올해로 이제 17회째를 맞이한다고 해요. 천안에서 열리는 흥타령 춤축제인데 여기선 이렇게 이제 참가자들 혹은 축하 공연 무대를 이제 길거리에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경연대회 각 나라에서 참가자들이 예선을 봐서 이제 통과한 참가자들이 와서 이제 경연대회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수준의 참가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경연 대회를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세계적으로 더 유명하대요. 여기서 상탄 참가자국들은 그 각 국에 돌아가면은 뭐 무슨 환영받고 뭐 기자들이 나와서 뭐 기자회견 하고 그 정도로 굉장한 규모의 축제라고 합니다. 뭐 춤에선 당연히 음악이 빠질 수 없겠죠. 뭐 같이 가는 거죠. 이렇게 거리에서 퍼레이드하는 공연, 그러면서 뭐 축하 공연,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기도 하고 축제의 어쨌든 일부가 되는 거죠. 아무리 춤 축제지만 음악도 그만큼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제 공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지금까지 보셨던 것들, 뭐 많이 알고 계시죠? 모를 리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 것만 이제 우선 제가 보여드렸고요. 요새는 또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그 기술 발전이 발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다 보면서 참여형 이머시브 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객석이랑 이제 무대를 경계 짓는 것을 이제 허물면서 전통적인 극장의 개념이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관객이 공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보는 공연의 형태가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관객이 직접 참여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공연이 화제입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공연 관람은 파티 라운지에서 배우들의 인사를 받으며 시작됩니다. 관객은 1920년대 미국 개츠비의 파티에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파티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우들과 함께 춤추고 곁에서 이야기를 듣고 사건에 관여하기도 하며 위대한 개츠비의 사랑 이야기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걸 보러 온 관객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걸 한 부분을 완성하는 그런 주인공 같기도 하고 배우들이 어디, 관객들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공연 흐름도 달라지고 그런 면이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객석과 무대 구분 없이 관객이 배우와 소통하고 직접 이동하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머시브 공연은 배우에게도 새로운 경험입니다. 최대한 그 시대에 그 인물이 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드립에 있어서 뭐 어렵거나 그런 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뉴욕의 6층 건물에서 9년째 공연 중인 슬립 노부어가 이런 이머시브 공연 열풍의 효시경입니다. 시험 맞았습니까? 한국에서도 관객 추리에 따라 결말이 몇 가지로 나뉘는 초창기 참여형 공연 이후 옛 대중목욕탕 건물처럼 공간의 특수성을 중심에 둔 실험적인 공연, 증강현실 기술과 게임 형식을 활용한 공연 등 형태가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도전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공연의 현장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이 첨단의 매체들과 경쟁을 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방식이 이런 이머시브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화된 체험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취향과도 맞물리며 이머시브 공연이 공연계에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공연은 예매했는데 공연의 제목도 배역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무대가 어떻게 꾸며질까요? 기발한 상상력으로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문 공연들을 이광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배우가 공중에 설치된 대형 통로를 따라 내려오면 관객과 맞닿고 예고 없이 툭툭 튀어나오는 배우들과 무대 중앙에서 흥겹게 춤을 춥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는 무의미하고 벽과 천장까지 모든 공간이 무대가 되는 푸에르자 프루타. 스페인어로 잔혹한 힘이란 뜻으로 슬픔과 환희 등 인간의 감정을 말이 아닌 퍼포먼스로 표현합니다. Great thing about Força Bruta is that Força Bruta is whatever you want it to be. It's an experience where you can be free to use your imagination.
춤과 서커스로 꾸민 이 언어가 델라구아다를 만든 디키 제임스가 연출했으며 13년 전 초연 이후 5,800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국내 공연에는 H.O.T 장우영과 최여진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형식의 즉흥 뮤지컬입니다. 공연의 장르는 물론 제목, 장소, 주인공의 캐릭터까지 관객이 결정합니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요. 미리 준비된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아니고요. 저희가 그날 나온 키워드들 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이야기가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맞닥뜨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 순간이 돌발이고 객석을 채운 200명의 제작진이 돼 올해는 모두 55회 공연 55개의 이야기가 매일 다르게 펼쳐집니다. 여름을 맞아 공포와 웃음코드로 무장한 컬트 뮤지컬들도 관객을 관람이 아닌 행동으로 이끕니다. 샘 레이미 감독의 동명 영화를 무대로 옮긴 이블데드는 특정 객석의 물감으로 피를 뿌려 관객들을 움직이고 이미 참여 형식 뮤지컬로 자리를 잡은 로키 호러쇼는 열대야로 지친 여름밤 콘서트장을 방문케 하는 심야 공연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이머시브 객석이랑 이제 공연장이 경계가 허문 거죠. 지금 관객은 이제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도 있고요. SNS에서 올릴 수도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볼 수도 있고. 까마귀의 눈이라는 작품은 배우들에게 이제 행동과 대사를 제시를 합니다. 관객이 직접. 즉흥글을 이제 선보이기도 하죠. 코미디 빅리그 어떠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어떤 한 단어를 이제 관객이 썼던 걸 이제 랜덤 형식으로 읽으면서 우연성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관객이 참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사에서 이제 봤듯이 위대한 캐치비라는 이제 공연에서 파티 손님으로 내가 참가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공연의 시작입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고 참여도 하기도 하고 어떠한 공연은 이제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 작품도 있대요. 남녀 배우가 같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남자 역할을 하는 남자 배우들이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여자 배우들이 있는데 그게 남자 역할을 여자가 하기도 하면서 다른 감성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많은 즉흥극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어떠세요? 재밌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뻘쭘하겠다라고 생각 드시나요? 이렇게 관객이 참여를 했을 때 좀 더 이제 그 극을 완성하는 것에서 자기가 이제 이바지를 했다 혹은 소속이 돼서 그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희열감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좀 문화 정서상 뭔가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조금 껄끄러워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방금 같은 장면에서도 쑥스러워하죠. 잘 못하니까. 그리고 혹은 누가 내가 열심히 하면은 어떤 누군가는 또 쟤는 왜 저렇게 뭐 나대이는 잘난 척하냐 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발표를 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것에서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연 작품에서도 이제 참여를 해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문화적인 정서, 성격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나 너무 창피해, 누가 나 욕할 것 같아, 누가 내 모습 보고 쟤 뭐야 라고 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래서 우리는 공연 예술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문화 예술이 발전이 되길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남의 시선을 의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더 발전된 분야도 있죠. 뭐 아무래도 패션, 뷰티 같은 경우에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우리는 공연에 대한 종류들을 좀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접했던 그런 장르가 아니라 조금은 생소한 건 아니지만 들어봤는데 이런 거구나 라고 할 그런 공연을 좀 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작품은 이제 런던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시크릿 시네마라고 해요. 예약을 해도 영화관의 위치를 알려주지도 않고 이제 예매했을 때 비공개 사이트로 로그인을 하라고 와요.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떤 캐릭터를 준비해라 라고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날 이제 어디로 오라고 연락을 받으면 영화 속 장면으로 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영화를 찍는, 방금이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뭔가 실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시크릿 시네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작품은 이제 외국 작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잘릴 수도 있어요. 이제 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영이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보여지면은 보시고 마무리 하시면 되고, 만약에 안 나오면은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강의를 인터넷 비대면으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몸 건강히 주의하시고, 날씨가 풀렸는데 답답하지만 이제 산책 같은 경우 꼭 마스크 하시면서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to be here. Honey, I need you. I would like you to take this man's head. Take his head off. Take it off. We've got guards, he's got longer, he's kicking our butts. Chuck, never mind. Alex! Oh! Yeah, Chuck! Oh! Did you see? Over there. Come on, Fishbone, let's go! Me and you, man, and get snitched. Come and get him. Alex Smith. Okay, TV show Lion Talk Walls. From American Horror Story, Laura Hayward. From 911, Nick Hanneman. From True Story, doing an amazing 45 to Firefly, Skyler Burnett. From Grandfather, Joni Fisher. And from Dark Curtain, Travis West. From the School of Rock, Unexpected. It's on Tiffany today here at Universal Studios, Hollywood. Ladies and gentlemen, please enjoy one-on-one. 네, 오토월드라는 이제 원래 영화 작품이었는데 그걸 현장에서 이제 각색한 겁니다. 유니버셜. 네. 자, 다음이 이제 시크릿 시네마.
stop the chain reaction. May the force be with you. Commander, you